현재 보시는 이 차량은 YF 소나타 2013년식 주행거리는 약 한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밤샘 주차하시고 첫 시동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크랭킹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됐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크랭킹 하는데 그 느낌이 마치 그 타이밍 체인이 넘어가지고 아주 그 기관이 망가지는 듯한 그런 증상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견인 입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미있는 증상이 생겨서 작업을 멈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당시의 영상은 없는데요. 차량이 입고되어 크랭킹 시 엔진의 기계적인 원인인 것 같아서 압축 압력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추측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드시죠? 시동은 걸리지 않으면서 엄청난 진동과 소음이 있었겠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크랭킹의 횟수를 반복할수록 압축 압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영상은 두 번째 압축 압력이고요. 이 영상은 세 번째 크랭킹 시 압축 압력입니다. 또 이 영상은 네 번째 크랭킹 시 압축 압력인데요.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작업 영상을 함께 보실 건데요. 지금은 제가 원인을 알고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약 11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고장 코드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고장 코드는 없네요. 자,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람다 같은 경우에도 1에서 0.99 정상치 범위에 들어오죠. 흡기압 센서도 정상, 산소 센서도 피드백을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피드백을 하고 있죠. 공기량 센서, 현재 냉각 수온 센서입니다. 현재 엔진 RPM도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혹시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까 해서 타이밍 체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팀침을 좀 해놨습니다. 사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먼저 기계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파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계적인 결함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체인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도에서 크랭크가 두 바퀴 회전했기 때문에 720도, 이 체인 유무, 이상 유무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번 연소실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게 되면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걸 노이즈라 그러는데, 이 노이즈가 생기는 원인은 연소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연소실에 카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1번인데요. 다음은 다른 연소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1번 연소실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2번으로 또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번입니다. 지저분하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점화 형태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깨끗하지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연소실에 카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깨끗하지가 못하죠. 이 4번은 점압 구간이 약간씩 무너지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네, 약간 무너집니다. 그러면 연소실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사이즈 보이죠? 카본이 많이 퇴적되어 있죠. 현재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엄청 고통도 있죠. (3번) 보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3번에서 이 스케치가 많이 나죠. 보다는 좋지만 좀 많이 타였죠. 지금 오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헤드의 캠 샤프트하고 로크암 상태가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은 크랑크 샤프트 쪽에 T점 마크를 해놓고요. 이게 그 흡기 스프라켓 그리고 배기 스프라켓을 지금 일치를 시켜 놨습니다. 물론 크랑크 쪽에도 일치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 타이금 마이크를 확인하는 방법은 요 일치점과 요 흡기와 배기 사이에 일직선상에 놓여지고 크랑크 샤프트 T점이 맞으면 체인은 이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간혹 이 흡기와 배기 스프라켓이 이 체인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흔치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마크점과 요 배기 마크점이 이 사이에 체인이 12칸이 유지가 되면 이상이 없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체인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조금 전 영상에서 파형으로 체인 이상 유무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부품을 탈거한 김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서지 탱크 쪽으로 여기서 지금 실린더가 깎아먹는 바람에 오일이 다시 엔진 그 오일팬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깎아먹은 그 블로바이 가스 때문에 오일이 같이 인리터 쪽으로 다시 흡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오일이 꽉 차가지고 다시 오일이 엔진 다기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실린더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도 오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실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엔진 보링을 하거나 또는 엔진을 쇼플러그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차주 입장에서는 당분간만 타달라고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근본적으로는 보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분간만 타겠다라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로컴 커버를 분석을 해서 오일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아주 소량 블로바이 가스만 다시 흡기 다기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일이 같이 좀 유입이 되는 현상이라고요. 자유 낙하가 안 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그 오일이 떨어질 수 있는 라인들이 오염이 돼서 상당수가 막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로컴 커버는 교환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헤드에 장착했을 때 이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오일이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오일을 다시 엔진 쪽으로 유입이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 밑 가장 하단부에 어떤 홀을 뚫어서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배출을 좀 해주면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장착 위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2, 3번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1번과 4번 위치는 여기는 프라켓가 딱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스타트 모터가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려면 1, 2, 3, 4번 다 해야 되는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 3번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은 합당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컴 커버만 일단 교환을 해서 일정 주행 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로컴 커버를 교환을 하고 일단은 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여기 흡입되는 라인을 다시 여기 털거를 하고 바깥쪽으로 외부 쪽으로 배출되도록 하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오일은 유입이 안 되겠죠. 근데 환경에 오염이 되거든요.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로컴 커버를 교환을 하고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리 나가는 라인이 에어클리너 호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일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염이 많이 되게 되면 이 오일이 같이 동반해서 에어클리너 호스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흡기 다기관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교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